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창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창업을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건데요. 실제로 창업 후에 생존율이 50% 이하라고 하죠. 창업 후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창업 실전 특강, 장사의 신이 들려주는 생생한 성공 비법, 잠시 후 공개가 되고요. 그 전에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시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실패를 하거나 그랬을 때 그런 거를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나 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창업한 지 지금 2년 차 되었습니다. 다른 쪽은 사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쪽은 사업이 잘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해도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좀 직원들에게 동기를 좀 더 부여해서 같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자영업계의 마이다스의 손, 해리코리아의 김철윤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제가 장사의 신, 장신이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키도 장신이시고.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23살부터 장사를 시작했고요. 총 32번의 개인 점포를 운영하면서 모두 다 대박 점포로 일궈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 최고의 프랜차이즈 기업을 꿈꾸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업 현황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총 8개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총 가맹점은 550개. 550개 가맹점의 이제 총 매출액은 연간 2천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약간 우려의 좀 마음은 듭니다. 왜냐하면 1등이 꼴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게 아까 영상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어떤 용기를 북돋아줄 좋은 강연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열심히 해보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뭐 다른 건 몰라도 자영업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자영업은 절대로 운이 아니라 스스로 잘하기만 하면 100% 성공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요 20분 정도 요 시간에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을 다 토해내서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진행하겠습니다. 한번 정말 우리가 현실적인 거, 돈 버는 창업 전략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장사가 어렵진 않습니다. 잘 모르면서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안 하거나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예전에는 그냥 맛있으면 되겠지, 또 친절하면 되겠지. 근데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힘들어요. 워낙 이게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제가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이제 노점상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의 가장 낮은 것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장사는 절대로 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이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모르면서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분 정도 이 시간에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주요한 거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사가 잘 되려면 상품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외식업을 예를 들면 메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식당이나 또 이런 어떤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메뉴 구성부터
좀 잘못돼 있어요. 그냥 좋은 것들만 이 짜집기 하듯이 이렇게 이제 구성해서 팔다 보니까 천편일률적인 이런 메뉴들이 이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절대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뉴 구성도 이제는 그 포트폴리오를 좀 잘 짜야 됩니다. 내가 판매하고 있는 메뉴 중에서 정말 이 메뉴만큼은 누구랑 경쟁을 해도 자신 있다. 이러한 어떤 메뉴 하나가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고객들이 그 메뉴를 먹기 위해서 들어오고 다른 이제 여타 메뉴들까지 구매하게 되는 이제 이런 어떤 결과가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이런 홍보 메뉴, 옛날에는 이제 바이럴 마케팅이 이제 구전으로 이렇게 됐지만 요즘에는 그 SNS가 많이 발달이 돼서 손으로 이렇게 이제 전파가 됩니다. 일파만파죠. 그래서 홍보 메뉴, 내가 팔고 있는 메뉴 중에서 이 메뉴는 정말 좀 더 포장이 잘 돼서 고객들이 한번 접하고 나면은 이 알리지 않으면 못 베길 정도로 이러한 어떤 이제 홍보 메뉴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성도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고객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유인 메뉴 이런 것도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피크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외에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대에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거는 이제 어떤 파격적인 경쟁력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 없는 시간대만 판매하는 타임 메뉴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면 장사가 이제 잘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크 시간에는 이제 자리가 없어서 되돌아가는 이런 어떤 고객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고객들을 그냥 돌려보내기는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깥쪽에다가 이제 이 대기석을 대기 공간을 만들어 주고 이 대기한 분들에게는 어떤 웨이팅 메뉴라 그래서 사실 바깥에서 이렇게 기다려 주는 거는 사실 그 업장에는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뭔가 보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다렸던 어떤 시간대에 따라서 뭐 10분을 경과를 하면 어떠한 메뉴를 50% 할인을 해준다든가 이런 이제 어떤 웨이팅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노력을 통해서 메뉴의 어떤 경쟁력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서비스를 또 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는 예전같이 예전에는 그냥 맛있으면 되겠지 또 친절하면 되겠지 근데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힘들어요. 워낙 이게 이제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서비스도 이제 좀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뭐 감성적으로 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이제 칭찬을 하는 거죠. 아우 정말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지세요. 아 코디 감각이 정말 특출로 하시네요. 뭐 이런 어떠한 이제 칭찬거리들을 쫙 매뉴얼화해서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사실 다 다르잖아요. 조건들이.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떤 칭찬 서비스를 또 이제 병행을 하고 이러한 어떤 노력을 계속 하다 보니까 장사는 뭐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자영업을 하면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이 마케팅입니다. 자영업 마케팅. 일반적으로 웬만한 기업들은 마케팅을 다 합니다. 그러나 조그만 이 자영업 하시는 이분들은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장사를 항상 B급지, C급지, 4지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급지에서 한 거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고객을 받기는 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만 됐던 거죠. 제가 이게 장사를 레스토랑을 할 때인데 그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비가 오면 손님들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할까 이런 고민 끝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해물 빈대떡. 우리가 이제 비 올 때는 이제 빈대떡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정말 실하게 공짜로 줄 때는 더 실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공짜라 그러면 이제 대충 만들어서 주고 손님들도 크게 기대를 안 해요. 근데 이거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일수록 더 실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 양은 좀 적어도 돼요. 근데 이제 맛은 퀄리티는 아주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제철 해물을 5가지 이상씩은 꼭 넣게끔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했더니 한 3, 4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오히려 비가 오면 손님들이 더 느는 이런 이제 효과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또 호프집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호프집은 사실 겨울보다는 그 여름이 훨씬 더 그래도 성수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 여름철도 아주 무더울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열대야라 그러죠. 한 그 저녁에도 25도 이하로 안 떨어질 때 굉장히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막 추적추적해요. 그래서 이제 다니는 것도 귀찮을 정도로. 그래서 적당히 더울 때는 좋은데 아주 무더울 때는 이게 또 손님들이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그 풀어나갈 수 있을까? 이 고민 끝에 이제 했던 것이 열대야를 날려라라는 이제 이런 마케팅으로 이 남대문에서 이런 이 온도계를 이제 사다가 출입구 바깥에다가 붙여놓습니다. 그래서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는 이제 수박 화채를 무료로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써서 수박을 이제 한 30통을 사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을 딱 갈라놓고 그 다음에 이제 손님이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화채가처럼 넣고 설탕하고 얼음 이제 듬뿍 넣고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제가 다른 그 경쟁자보다 차별화가 되고 이 입지가 훨씬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제일 잘 되는 이런 장사로 됐던 거죠. 그리고 이제 장사를 하면서 또 이제 중요한 게 이 직원들 관리입니다. 요즘에 이제 뭐 취업이 뭐 힘들다고 합니다만은 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구인난에 취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그 매장에서 일하는 게 큰 비전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오래 하지도 않고 이렇게 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장사를 할 때는 식사 같은 경우도 항상 맛있게 잘 챙겨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 점포들이 많아요. 정말 손님들한테는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직원들에게는 또 아주 인색한 이런 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우선 잘 챙겨줘야 됩니다. 식구들보다 더 해줘야 돼요. 제가 볼 땐 식구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이 직원들은 남이잖아요. 더 챙겨줘야 되겠죠. 그리고 임금도 가능하면 경쟁자보다 조금 더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더라도 이게 기술적으로 줘야 됩니다. 그냥 막 줄 수는 없고 인센티브를 책정을 해서 그 어떤 업무 평점에 따라서 이렇게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도 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게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특별한 날 놓치지 않아야 된다. 우리가 이제 그 대보름날 같은 경우도 저는 땅콩과 호두를 좀 적당히 사다가 직원들 퇴근할 때 이렇게 이제 싸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거 식구들하고 먹고 부럽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별건 아니지만 직원들이 퇴근하면서 가져가서 이게 사실 감성이거든요. 그래서 직원 관리에 대해서는 이제 대략 뭐 그런 차원에서 감성적으로 우리가 대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가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경우에 이제 잘 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사가 안 되는 정도가 좀 경미할 때, 그러니까 사람의 몸도 이제 몸이 조금만 아플 때는 사실 약만 먹어도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뭐 암이 걸렸는데 약 먹어서 이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크게 수술을 해야 돼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뒤집어 봐야 될 것이 장사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 이걸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제가 이제 경험상 이렇게 많이 봤을 때는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이 장사하는 분의 적성과 이 어떠한 그 업종이 안 맞는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굉장히 꼼꼼하다. 그러니까 이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은행업에 종사했던 분들의 실패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굉장히 꼼꼼한데 뭐 하나 주더라도 땅콩 하나라도 다 쉬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서비스업하고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런 어떤 엔지니어 쪽 아니면 무슨 이런 제조라든가 뭐 도소매 이런 게 차라리 나은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예전에 저희 찾아온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반대로 굉장히 상냥해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돼요. 가보니까 이런 소매업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소매업도 아주 상냥하고 밝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제품 설정이라든가 기획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외식업은 저 외식업을 추천을 했죠. 근데 외식업은 처음에 설정만 잘하면 그 다음에 상냥하게 성실하게 이 두 가지만 계속 진행을 하면 계속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도 이제 제가 이 업종을 바꾸시고 이 외식업을 하셔라.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다른 업종으로 이렇게 이제 추천을 했고 그분이 이제 그 한 4, 5년 됐는데 지금
점포를 3개나 운영을 하실 정도로 아주 물을 만난 거죠. 그게 이제 그만큼 창업자의 적성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는 이유 중에서 내가 하고 있는 입지와 내가 하는 업종이 이게 과연 궁합이 잘 맞고 있는 건가, 이걸 또 들여다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또 상담을 또 이제 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지역 상권, 상권의 유형은 되게 다양합니다. 이 플레이 상권도 있고, 뭐 오피스 상권도 있고, 지역 주택 상권도 있고. 근데 그분이 이제 핸드폰 가게를 하는데 한 달에 적자가 300~4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가보니까 주택 상권에서 하세요. 여러분들 핸드폰을 살 때 집 옆이나 뭐 집 근처에서 사진 않잖아요. 대부분 좀 번화가에 가서 거기 가야지만 좀 더 혜택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열심히는 하셨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입지와 업종이 일치가 되지 않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도 지역 상권에 맞는 이런 이제 아이템을 추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바꾸고 나서 지금 한 1,000만 원 이상의 어떤 순이익. 장사가 어렵진 않습니다. 잘 모르면서 열심히 하거나 열심히 안 하거나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알고 열심히 하면은 사실 장사는 백전백승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배우 자원의 연령대, 그 설렁탕을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 보니까 거기는 20대 중반에서 30대, 그러니까 아파트도 이제 소형이고,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사는 동네예요. 거기서 설렁탕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입지라 그래서 꼭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불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정도의 소비 자원들은 이거보다는 이제 이런 호프 쪽, 요즘에 아니면 좀 고급스러운 비어 카페나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추천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그걸로 이제 바꾸고 나서 지금은 뭐 아주 우수한 이런 점포로 또 이제 탈바꿈을 하게 됐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장사를 하더라도 모든 부분을 주어진 여건에 순리대로 맞춰서 이렇게 해야지만 성공을 할 수가 있는데, 자꾸 그걸 비껴가니까 좋은 결과를 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끝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항상 이 장사는 이제 순리대로 하고, 저도 장사를 하면서 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장사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운은 절대 기대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만 나오면은 저는 정말 만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32번의 어떤 대박도 있었고, 또 프랜차이즈를 하면서까지 따지면 한 70번 정도의 이제 장사를 직접 이렇게 했었는데, 틀림없어요, 장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좀 잘 점검을 하고, 또 스스로 못하면 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낫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창업 컨설턴트라 그래서 이런 이제 직종에 계신 분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현명하고, 그렇게 제대로 가닥을 잡고 열심히 하시면 우리나라 600만 모든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아주 크게 웃는 이런 날이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 바보 장사꾼 김철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야, 진짜 장사의 신이네요. 아유, 야, 정말 품질부터 서비스, 마케팅, 정말 알짜배기 노하우를 정말 딱 집어주셨어요. 현실적으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까 뭐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예, 나와 맞는 어떤 궁합이 맞는 업종을 선택해라. 근데 전 여기서 약간의 의구심이 들었어요. 이 궁합이 맞는 업종을 선택해라라고 했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성격이 다 이제 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성격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성실은 한데 예, 좀 묵뚝뚝하세요. 근데 이런 분은 사실 이런 서비스업보다는 네, 뭐 제조 관련 또는 어. 이제 뭐 유통이라든가 예, 아니면 뭐 농업도 괜찮습니다. 네, 뭐 네. 이런 쪽으로 가면은 성실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잘 안 맞는 어떤 서비스업으로 들어가면 예, 이거는 정말 굉장히 이제 힘든 날이 기다리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적성도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면 또 바뀌어집니다. 예. 제가 그 장본인입니다. 저도 적성이 안 맞는 일을 지금 해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모순입니까? 예, 아. 성격이 원래 어떠신데요? 참 무진장 내성적이고요. 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 팔자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무진장 노력으로 예. 이거를 이제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경지에 오르셨네요.
경지라고 할 것 같지는 없고요. 아, 예, 뭐 아무튼 예. 예. 아, 예, 그렇군요. 예, 근데 이제 사실 그 창업을 했어요. 큰 꿈을 갖고 다들 부푼 꿈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꿈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적자가 나기 시작해요. 적자가 났을 순간부터 어떤 걸 이렇게 좀 미리미리 꼼꼼하게 체크를 해둬야 되겠나요? 우선 제일 먼저 이 마인드의 변화가 전제가 돼야 된다. 예,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스스로 자꾸 되짚어 보거나 예, 아니면 이제 아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네. 해결을 해나가면 네. 그럼 별 문제는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소규모 창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뉴 개발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이 메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세분화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신제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존의 메뉴들 네. 업그레이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계속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이 어쨌든 이제 좀 이제 열광을 하다가 계속 접하다 보면 이제 좀 실증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메뉴들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해나가는 것이 네. 사실 소상공인들한테는 예. 더 현실적인 예. 대안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어마어마한 규모로 이제 창업을 하셔서 이게 창업주가 되셨고 많은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알아야 할 어떤 노무 상식이나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우리가 근로계획서를 먼저 쓰고 모든 게 돼야 되는데 예. 근로계획서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예, 시급이 얼마고 예, 아니면 뭐 연장 근무 시간에는 연장 수당을 얼마를 주고 예, 그 휴게 시간 요 부분은 이제 어떻게 챙겨주고 이게 예. 다 있는 건데 예. 그걸 모르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 나가다가 간간히 예, 그 이제 그 직원이 이제 또 이렇게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하면은 예, 아주 거기서 상처를 많이 받죠. 어. 난 그래도 이만큼 챙겨줬는데 그렇죠. 그분들이 인색하게 한 건 아니거든요. 잘 발렌타인데이날 몰라서. 초콜릿도 주고 그렇죠. 대보름날 호두도 주고 땅콩도 줬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그렇죠.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아, 예, 아 정말 28년 사업하셨잖아요. 예. 와, 그 노하우를 오늘 진짜 실전 특강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이게 뭐 특집에 맞게끔 정말 알짜배기 노하우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뭐 프랜차이즈를 많은 분들이 꿈꿉니다. 뭐 역시 우리 대표님께서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고 있고 예. 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때 어떤 주의할 점? 저는 장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장사보다 진짜 한 100배 어렵습니다. 어, 그래서 그 어려운 부분이 예. 우선 아이템이 적합한가. 예, 그냥 장사가 잘 된다고 프랜차이즈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남다른 차별화되는 아이템이 있어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개인 장사를 하는 분들이 개인 그 업장에 대한 시스템은 돼 있겠죠. 예, 잘 되는 거 보면. 예, 근데 프랜차이즈는 그거랑 완전히 또 다른 성격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 역량을 키워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아우러서 네, 부족한 게 있다면 충분히 이제 더 공부를 해서 예. 해야지만 많은 자영업자들한테 피해 사례도 없고 예. 본인도 이제 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결과가 네. 나오겠죠.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창업자들 그분들이 꼭 알아야 할 어떤 전략 같은 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은 예. 무조건 1등 전략입니다. 그 이제 메뉴 같은 경우도 전문가가 아니라도 관계없어요. 네. 계속 매일같이 그거하고 씨름하고 하다 보면은 계속 품질은 올라가요. 네네. 그래서 제품도 일단은 그 경쟁자보다 제일 낫게끔 해야 되고 그 지역에 네네. 그다음에 이제 인테리어나 예. 또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을 각각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지수화해서 네. 그걸 계속 지수화 끌어올려 나가야 돼요. 그런 노력만 하면 예. 그거는 뭐 100%입니다. 1등 전략. 네. 예. 그러면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창업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세상을 바꾸는 놀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기존에 있는 어떤 이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든 것들을 경쟁자보다 잘해도 앞서 나갈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기존에 없던 뭔가를 만들어서 예. 이렇게 해나가면은 그건 정말 흥미진진하고 네. 그 보람이 말도 못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프랜차이즈 사업도 하지만 그 기존에 없던 이런 어떠한 부분들의 어떠한 그 아이템들이 네. 이건 이제 다 특허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한 25가지 정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갔을 때 이제 그 소비자들은 네. 사실 너무 이제 만족해하고 예. 당연히 이제 그 매장들은 이제 더 매출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놀이터에 있는 것처럼 놀아야 돼요, 사실. 자꾸 새로운 걸 만들어 가는 거죠. 예. 예. 놀면서 일하고 돈도 벌고 예, 모든 게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오늘 사실 저희가 특집으로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모신 거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특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답은 명확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열심히 정말 극한의 노력, 네. 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이제 요원한 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예.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끝나고도 이렇게 우리 많은 분들, 저희가 또 블로그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또 궁금한 거 여쭤보면 거기서도 좀 토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아직 많이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짧은 만큼 너무 또 짧은데도 너무 소중한 우리가 정보 많이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창업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어나갈 해답은 있습니다. 지금 절망에 빠져서 상심하고 계시다면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뭐 보람된 일이긴 한데 아주 힘드네요. 아무래도 시간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못한 것들도 이제 뭐 많이 있지만 그래도 뭐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습니다. 준비된 건. 100세 시대의 자영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자영업 하시는 600만 분들이 계신데 희망을 잃지 말고 정답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꼭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파이팅!